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고요. 네. 이제 31살, 네. 이제 이준일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네. 그 정도만. 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도요타 차량이고, 네. 도요타 이제 86이라는 네. 이제 일본 차량이고, 이제 연식은 2015년식입니다. 아, 15년식. 네. 사실 뭐 등급 선택 옵션 그런 게 없죠? 네, 이 차는 지금 없습니다. 아, 네. 그럼 이거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되시죠? 요게 제가 작년 11월 한 중순 조금 지나서 이제 구매를 했고요. 거의 한 11개월 정도 된 것 예, 같은데. 이제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주행한 키로수는 어떻게 되시죠? 지금 키로수가 제가 주행한 게 지금 한 8,000km 가량? 8,000km. 지금 현재 키로수는 9만 킬로고요. 9만 제가 킬로. 82,000km 정도의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 가져오셔서. 네네. 좀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전 차는 좀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조금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벨로스터를 한 5년 정도 탔고요. 벨로스터. 네, 벨로스터 1세대 차량을 이제 한 5년 정도 탔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BMW 120D 차량을 좀 짧게 짧게. 타다가, 그다음에 이제 모닝 차량을 뭐니? 네, 갑자기 모닝 수동 차량을 가져와서 네. 이제 그 넥센 스피드 레이싱이라는 오. 그 경기를 이제 하려고 네. 이제 사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타임 타겟이라는 경기를 제가 나갔다가 네. 그 차량도 이제 판매를 하고 이제 이 토요타 86 그러면 차량을 실질적으로는 모닝 타다가 요번에 86이래요? 네, 그 중간에 또 다른 차량이 한 엑센트 디젤 수동을 갖고 있었다가 그건 너무 기간이 짧아서 그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면은 모닝 타다가 왜 86을 구매를 좀 하셨는지. 이 차가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자주 이니셜 D라는 만화를 좀 네네. 많이 봐왔고 이제 또 워낙 이 차를 지인분 차량을 타다가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차량이. 그래서 이 차량으로 정말 운전을 해보면 나도 정말 재밌고 이제 펀드라이빙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또 그 어렸을 때는 이 차가 저한테는 약간 로망? 약간 드림카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모닝을 팔기 전부터 매물을 조금씩 봐왔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을 사갖고 와서 또 가지고 와서 모닝을 팔았기 때문에 매물을 한 3달에서 4달 정도 보다가 이제 차량을 갖고 와서 그 다음에 모닝을 팔았죠. 네. 제일 베스트죠, 사실. 가지고 있는 차를 네. 먼저 팔면은 좀 급급해지거든요. 네, 그쵸. 미리 가지고 있다가 산 다음에 팔아야지 마음이 좀 또 편해가지고. 출퇴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네네. 겸사겸사. 네, 그래서 사갖고 왔는데 차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조금씩 이제 제 스타일대로 튜닝을 해보자 했는데 요게 좀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부품 구하기도 조금 쉽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일단은 몇 개는 안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민하는 차종은 전혀 없으셨나요? 무조건 86이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요새 들어서 좀 특이하게 요새 들어서 조금 보고 조금 약간 혹한 차량이 있긴 해요. 어떤 거죠? 저 그 미아타라고. 미아타. 네, 그 마츠다 MX-5를 요새 아는 지인분이 또 타고 있어서 또 그 차를 봤는데 너무 예쁘고 재밌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남의 떡에 커 보이듯이. 네. 그러면 살 때는 고민 없이 86이었고 지금은 미아타가 좀 눈에 보인다. 예, 진짜 이 차량을 그 매매단지에서 보자마자 정말 고민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바로 그냥. 네, 바로 구매했습니다. 이 차량 금액은 얼마에 구매하셨나요? 당시 제가 2,500만 원 정도. 요게 조금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다른 거 다 자르고 딱 2,500에 갖고 왔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제는 제가 일단 할부로. 할부로? 네. 조금의 성금을 넣고. 소량의 성금을 네. 넣고. 얼마 넣었을까요?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넣고. 2,000만 원 정도를 할부로. 몇 년에 현재 월 얼마씩 나가고 있다 보면 될까요? 제가 지금 4년인가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그냥 내라고 해서 계속 내고는 있는데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내고 있고 한 4년이었나 5년으로 제가
가고 4년일 겁니다 아마. 네. 정말 그냥 대충 사셨네. 뭐 정말 너무 예뻐 보여서 정말 진짜 그냥 생각 뭐 없이 막 4년 바로. 할까요? 5년 할까요? 6년 할까요? 그냥 뭐 네. 해주세요. 네네. 어차피 제 신용에 이제 관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 신용에 따라서 이렇게 신용 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라서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그렇다면 보험료인데요. 얼마 나가세요? 보험료 같은 네. 경우는 제가 그 전에 좀 사고 이력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또 다른 게 제 네네. 예전에 부모님이 또 제명의로 된 차량을 타고 있어서 그 사고 이력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요게 처음에 샀을 때 당시에는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네, 자차 넣고. 네, 그 스포츠 할증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차량에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보통은 사실 부모님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네. 보니까 우리 멋진 차주님께서 반대로 돼 있으시네요. 부모님께서 오히려 이제 차주님 명의로 된 차를 타다가.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요? 됐습니다. 네. 그래도 부모님 명의로 해서 하는 게 더 싸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면허를 따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반대로 제가 제 오히려. 명의로 해서, 네, 그래도 낫더라고요.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료, 고급료 당연히 고급료 넣으시나요? 아니면은 네, 저는 지금 계속 차를 가지고 와서부터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고급료만. 고급료. 네. 만땅은 얼마 들어가나요? 제가 만땅 채워보진 않았는데 이게 네. 대략 지금 현재 한 8만 원? 고급료로 8만 원 정도면 다 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불 들어오는 막 들어오게 시작한 시점부터 한 8만 원? 이게 요새 가격이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그쵸. 네. 그러면 그 정도 이제 만땅을 넣었다고 가정하에 한 몇백 킬로 주행이 가능하다 보면 될까요? 제가 최근에 지방을 갔다 왔을 때 대략적으로 한 300km 이상은 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연비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300킬로요? 8만 원 넣고 300킬로? 네,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딱히 제가 연비를 측정을 안 해보고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편하게 타시는구나. 네, 편하게 그냥 타려고. 그러면 시내 연비와 고속 연비도 잘 모르시겠다. 그쵸? 고속 연비는 한 11km? 한 11km? 10km?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 제가 한번 리셋하고 타봤었는데 이 평균 연비 이 수치가 그냥 10에서 11km 정도 나오고 이제 시내 주행에서는 한 8에서 9 정도 8에서 찍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차량 용도인데 이 차 현재 어떤 용도로 타고 계신지. 저는 이 확실한 건 데일리 데일리. 용도로 타고 차량 운행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거의 한 달에 1000킬로 좀 안 되게 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10,000km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 유지비인데 한 달에 주유비만 한 어느 정도 주유비로 한 어느 정도 나가세요? 제가 요 차량을 최근에는 갖고 와서는 멀리 안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주유비가 한 30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30만 원 좀 안 되게 타고 있다.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이죠. 느낀 점 평가 좀 해주시죠. 그냥 너무 예뻐요. 지금도. 네, 지금도 너무 만족하면서 이야. 디자인 타고 있고. 15년식이잖아요. 그쵸? 네, 전기형. 그러니까 뭐 중기형이라고 말씀은 사람들이 하시는데 이것도 전기형, 중기형, 후기형 또 나뉘나요?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것도 힘드네. 제가 그거는 좀 나중에 또 물어볼게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게 디자인별로 이게 또 전기, 후기, 중기형 따라 또 달라요. 또 조금씩? 네, 조금씩 다르고요. 전기형이랑 중기형이랑은 뭐 아마 이런 스마트 키나 네. 요런 기능, 조그마한 기능 빼고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후기형이랑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형, 중기형이랑은 이제 범퍼 라이트나 뭐 계기판 뭐 요런 게 순정 핸들에 달려있는 버튼들 요런 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딱 거기까지 성능은 차이 없고요. 네, 거의 성능은 저희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뭐 있습니다. 굳이 뭐 전기, 중기, 후기 뭐 네, 그죠. 굳이 크게 네. 의미가 없겠네, 그죠? 네, 제가 후기형을 또 안 타봐가지고. 네. 그러세요? 네. 자, 실내 디자인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너무 요 밑에 있는 요 공조기 말고 요 위에는 요 순정 오디오가 너무 단촐하다고 해야 되나? 단촐하다. 네, 블루투스도 없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너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요 차량의 대부분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있는
모니터를. 네, 모니터를 많이 이제 튜닝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어차피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봐서 아. 딱히 튜닝을 안 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쪽 오디오 쪽만 좀 그런 네, 게 좀 좀 있다. 제 마음에 안 이 들었어요.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후륜이다. 아, 후륜이다. 그 전 차량들은 대부분 전륜이거나 또는 이제 다른 차량 뭐 4륜도 타봤고 네. 뭐 제가 120D 차량만 이게 후륜으로 타봤었는데 그 차량도 이제 갖고 있었던 기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정말 출퇴근 용도로만 많이 쓰여져 가지고 이 차량은 또 갖고 와 보니까 일단 후륜이라는 게 좀 처음엔 적응도 안 됐고 네. 이 기어의 체결감이랑 이런 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딱 첫 느낌 받으셨구나. 일단 이 손맛이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모닝보다 더 좋네, 손맛이? 네, 훨씬 좋더라고요. 아, 뭔가 탁탁 들어가는 그 손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좀 땀이 좀 나시는 것 같은데 네, 더우시죠? 조금 더 시동 좀 켜고 그냥 에어컨 네. 살짝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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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6이 뽑기용 같은 게 좀 있나요? 사실상 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음. 고질병이라는 거는 조금씩 다른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많이 들어는 봤는데 뽑기로는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고질병 뭐가 있어요, 그게? 뭐 이 엔진이 박스 엔진인데 박스 엔진에 뭐 누유가 좀 있다거나 뭐 아니면 이 86 자체 이 뭐지 그 리어 그 등속에 좌측 등속에 있는 그 네. 그리스가 이제 액화 현상이 된다거나 이런 게 좀 단점이 그 고질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뭐 주기적으로 이제 오버홀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근데 요건 이제 가져오기 전에 전 차주분께서 작업을 미리 좀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뭐 엔진 뭐 헤드 실링 작업이라던가 뭐 오버홀 같은 거를 미리 좀 해놓으셔가지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저도 나중에 이제 그게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저도 이제 아마 그래도 한 몇만 킬로 타겠죠? 네, 근데 보통 그렇게 오래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요? 네, 이게 아마 그 머플러의 그 열기 때문에 배기구 열기 때문에 그게 액상화되는 그런 고질병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 몇만 킬로 정도 예상해야 돼요? 한 2, 3만 정도라고 제가 2, 3만 킬로 정도? 제 주변 같은 86 타는 지인한테 들었거든요. 네. 자,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엄청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닌가요? 일단 제가 한 거는 이제 갖고 와서 이 버킷 시트, 네. 버킷 시트랑 벨트, 그리고 이 핸들은 요 자체 퀵 릴리즈랑 요 허브는 돼 있고 돼 있었던 차량을 제가 핸들만 이제 원래 350mm에서 330mm로 기존에 이게 모닝 이 두 개가 이제 모닝에 장착돼 있던 거를 갖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휠은 제가 따로 이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매니부터 이제 엔드까지 다 돼 있는 차량을 갖고 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디킷 정도. 네. 와, 튜닝비만 해도 이거를 순정 가져온다고 하면은 1000만 원 들어가죠? 더 들어갔나요? 제가 이렇게 혹시 몰라서 제가 이렇게 조금 적어봤는데 대략적으로 한 800 정도? 800 정도. 바디킷가 전부 다 포함해서 배기 전부 다 해서.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부품 이런 거나 제가 찾아봐서 한번 적어봤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일단 시트를 보니까 버킷으로 바꾸셨단 말이죠. 네. 뭔가 순정 시트가 별로여서 바꾸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좀 펀드라이빙을 하기 위해서 네, 제 입맛에 따라서 그냥 바꾼 거고, 순정으로 처음에는 원래 이 차량 처음에 갖고 왔을 때도 버킷 시트는 돼 있었는데 근데 그 버킷이 제 몸에 안 맞더라고요, 사이즈가. 네, 그래서 순정으로 처음에 갈아 끼고 한 몇 개월을 한 3, 4개월을 그렇게 타다가 순정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는데 저한테는 조금 더 이 버킷 시트가 맞지 않나 싶어서 장착을 했습니다. 이 차 시트 포지션에 있어서는 순정이든 지금 버킷이든 크게 문제가 없죠? 네네. 근데 뭐 높낮이도 그렇게 막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차주님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키는 제가 170 한 4 정도, 네. 3, 4 정도 되고 네. 몸무게는 좀 많이 나갑니다. 몸무게 좀 많이 나가신다. 네. 만약에 이런 체형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면 어, 거의 다 네, 저도 많이 큰데 많이 크다고 하면 한 몇 정도 되세요? 제가 아직 지금 현재 100kg 정도. 아, 몇 킬로 정도? 네. 원래는 그렇게는 안 됐는데 네. 아, 네. 근데 또 이 시트가 또 이게 좀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 스펀지가 솜이 죽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딱 맞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다른 시트는 좀 안 맞더라고요. 다른 시트는? 네, 좀 네. 작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디 보자. 다음 질문은 이제 이게 팔걸이 위치나 각도인데 네. 지금 팔걸이가 이게 원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네, 이게 순정 상태입니다. 야, 그러면은 어떻게 운전하세요? 이거 팔 그냥 밑에다가 놓고 떠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잡고 떠 있는 상태로 그냥 운전. 기어봉 잡고 네, 오른팔을 이렇게 기댈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니면 굳이 안 기대도 하다가 그냥 변속하고 계속. 변속하고 핸들 잡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네, 진짜 완전히 그냥 드라이빙을 위한 차량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핸들에 그립감이 있는데 일단 튜닝을 좀 하셔가지고 네. 순정 그립감이 별로여서 직경이 좀 커서 아무래도 직경이 조금 직경 때문에 네. 튜닝을 하셨고 이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무게감은 튜닝을 하고 핸들을 좀 더 작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무거운 좀 스포티한?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나요. 무거운 느낌이 좀 네.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뭐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는 막 힘들거나 그렇진 그 않아요.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네. 회전 반경은 좀 어떠세요? 회전 반경도 굉장히 저는 만족. 뭐 딱히 특이사항이 없죠. 네, 뭐 그냥 평범. 평범한 네. 주차할 때 뭐 힘들거나 그런 거 없고. 네, 없습니다. 그냥.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정말 버튼이 네. 네. 원래 핸들에 보면은 지금 나온 차들은 진짜 많은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 있다 보니까 요거 한 번만 좀 작작하시는 거 좀 네. 없네요. 네, 없습니다. 네, 핸들에 버튼 아무것도 없고 클락션 나오죠? 네, 나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창문 쪽은 좀 어떠세요? 이 버튼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네. 다만 이게 급할 때 이렇게 탁 하면은 아. 이 손잡이가 살짝 걸리네. 걸립니다. 살짝. 음. 저처럼 좀 두꺼운 좀 살집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마 탁 칠 겁니다. 깜빡이나 와이퍼 위치 특이사항은 없죠. 네,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편한 거 같아요. 굉장히 편하고 저거 핸들 원래 순정 핸들은 원래 버튼 같은 게 좀 달려 있나요? 없습니다. 순정 핸들도 아예 제가 없어요? 집에 있는데 전혀 없고 여기에 조그만하게 이제 크루즈 기능 있는 요런 레바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크루즈 못 쓰죠? 네, 지금 선 작업. 순정 핸들을 떼놨기 때문에 지금은 네.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공조 위쪽 비상 깜빡이 쪽 위쪽인데 이쪽 부분은 좀 어떠세요? 비상 깜빡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어?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좋다. 뭐 이제 기아를 내리고 바로 손으로 이렇게 좋은데 손으로 있네. 가는 방향이 좀 작아 보이기도 한데 괜찮아요? 여태까지 굉장히 편하게 저는 잘 쓰고 편하게. 있어요. 네, 그 외에 뭐 나머지 특이사항 없죠. 네, 그냥 정말 공조기 역할만 공조기 뭐 하고 있는 그냥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앞쪽에 수납 공간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컵홀더가 굉장히 뒤에 있는데 굉장히 제가 네. 황중 단장님 거 다른 86 거를 제가 몇 번 네. 봤습니다. 근데 네. 그분은 여기에 이제 튜닝을 좀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완전 순정이거든요. 아무것도 네. 장착되어 있지 않은 건데 정말 컵홀더는 정말 불편합니다. 컵홀더가 네, 또 심지어 뒤에 이게 앞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네. 보시다시피 앞에는 여기 시거제 시거잭 때문에 앞으로 옮기면 걸리더라고요. 뒤에 근데 놓고 써야 아니면 이쪽 안에도 있긴 한데 솔직히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안에 있는 거는. 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운전하다가 목이 말라서 네. 이렇게 손을 가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 위치가. 굉장히 뒤쪽에 있구나. 네, 뒤쪽에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또 만약에 벨트가 이게 4점씩인가요? 6점씩인가요? 얘는 6점씩입니다. 6점씩 벨트 여기 보면 뒷자리 이렇게 처진이 걸고 있는 얼굴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인데요. 네.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은 어떨까요? 제가 이 차량을 갖고 왔을 때도 튜닝이 맞다. 튜닝 네. 서스펜션을 돼 있는 거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네네네. 네, 이 차는 이제 저기 뭐였지? 저기 네네. 테인이라는 회사의 서스펜션이고 네네. 이제 그 플렉스 Z 모델의 서스펜션이 장착돼 있고 순정보다는 굉장히 이제 조금 딱딱한 느낌? 순정보다 좀 딱딱한. 네.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이
소스에 대해서 좀 만족하고 계시다 보면 될까요? 제가 다른 차의 서스를 좀 타봤는데 네. 그 서스펜션에 비해서 이 서스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순정에 비해서는 또 저한테는 만족스럽습니다. 순정은 너무 조금 덜 딱딱한 거구나. 네, 예, 제가 지인 차량을 타봤기 때문에 네. 순정 차량은 네네. 제가 받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조금 소프트하다. 소프트하다. 지금 있는 서스펜션보다는 조금 소프트하다. 만약에 이게 순정에 따라 한다면 튜닝 했죠? 바로 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했을 것 같다. 자, 가속력인데 이 차의 가속력, 주행 성능 어떠신 것 같으세요? 가속 성능은 네. 정말 말 그대로 베스트인 것 같아요. 베스트다. 네, 이 변속을 하고 이제 엑셀을 밟고 나가는 그 힘이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네. 후에는요? 후에는 이게 아무래도 2000cc 이제 네.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네. 후반에는 조금 이제 출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재밌다. 네. 네.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꿈속에서는 제가 그때 꿈속에서 대략 한 200 조금 안 되게 밟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굉장히 안정성은 있더라고요. 서스? 차량 자체도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서스 튜닝도 또 한몫했다 보면 되겠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제동력인데 브레이크 순정이죠? 네, 캘리퍼도 순정이고 패드만 조금 아, 튜닝 패드로 좀 바꿔놨습니다. 어때요?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굉장히 만족스럽다. 네, 뭐 출력이 너무 빠른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동성도 그냥 저는 이 차에 알맞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패드만 바꿨는데 굉장히 잘 멈추는 것 같습니다. 코너링. 코너링은 또 코너링 하면 또 이 차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코너링도 굉장히 재밌고 이게 후륜이더라도 뭐 뒤가 날아간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저는 잘 잡아주고 괜찮게 잘 가는 것 같아요. 코너링도 굉장히 안정성 있게 돌아가고.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 기어비죠. 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생각보다 RPM을 좀 많이 사용하는 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보통 3000 이상에서 변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좀 저RPM일 때가 조금 불안불안한 약간 좀 힘이 없다라는 느낌이라든가 그런 걸 좀 받는 것 같아요. 무조건 3000 RPM 이상에서. 네, 제 차량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제 차량 같은 경우는 3000 RPM 이상 변속을 해야지 좀 평범하게 변속을 한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모드별 변화인데 이건 사실 모드가 딱히 없죠. 그냥. 네, 없습니다. 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원래 순정 자체가 좀 심심하니까 전차주분께서 튜닝을 하신 거겠죠? 네, 그렇죠. 지금은 이 차의 배기음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차량 배기음도 많이 들어봤는데 좀 굉장히 좀 약간 또 많이 크진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달릴 때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냥 부드럽다? 그냥 부드럽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막 너무 거슬리는 이제 사운드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이게 배기가 어떤 거로 말씀하시죠? 요거는 이제 토메이 비등장 매니에 이제 오버파이프 작업이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나 플로라는 이제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스피커인데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정말 불만족스럽습니다. 정말 불만족스럽다. 네, 요거는 이제 다른 86 타시는 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네. 이게 블루투스가 일단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리시버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차량에 연결을 해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음질도 그렇고 조금 이제 여기 튜닝은 베이스나 이런 걸 조금은 만질 수 있는데 요거를 올리면은 소리 어느 정도 키우면 조금 음질이 깨지는 현상도 좀 있어서. 자, 그리고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인데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인데 사람 못 타죠. 네, 사람이 짐 정도만 놓을 수 있고 탈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열 폴딩 되나 이게?
2열이요? 네. 네, 2열 폴딩 됩니다. 폴딩 되고. 뒷자리 폴딩은 됩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당시에 이 휠을 네. 이 지금 이 구매한 이 휠을 제가 이 차량에 싣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조수석까지 접혔을 때 휠 4개가 다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휠 타이어, 네. 타이어까지 장착한 상태에. 오. 그래서 뭐 한 휠 타이어 한 타이어로 치자면 타이어 한 3개 정도? 뒷자리 폴딩하고 그 정도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번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원드라이빙. 네. 그 하나의 장점을 갖고 있고, 네. 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면에서 디자인. 네, 면에서 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도 연식 네. 뭐 8년이 넘어갔지만 정말 7년이죠. 네네네. 네, 7년째지만 저 정말 너무 이쁘다. 네. 그리고 또 장점.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뭐 만화 이제 애니메이션 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니셜 D 후속작으로 나오는 그 MF 고스트라는 네. 이제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는데 그 차량의 이번 그 차량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차량이 이번에 이 86입니다. 아, GR86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86. 네, 286이고 색상도 레드더라고요. 레드. 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지금 애니메이션까지 나왔다는 네, 거는 이제 조금 네. 아직까지 조금 더 느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단점은 이제 좀 부품 구하기가 좀 뭐 어렵다고 하시는 건 아닌데, 다른데 저 같은 경우 부품 뭐 구하는 튜닝 부품이나 뭐 이런 게 구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구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튜닝 부품 구하기 힘들다. 네, 그리고 좀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된다면 그렇죠. 좀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네. 금액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수리씨에. 네, 이것도 공식 서비스 센터 도요타가 있긴 네, 하잖아요. 가능합니다. 이 차. 거기서도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 금액이 비싼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사설도 비싸다 이렇게 뜻인가요? 사설도 조금 공식 그러니까, 못지않게 네. 비싸다. 네. 워낙 부품값 자체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이 차량이. 그리고 또 단점. 조금 아쉬운 출력? 조금 아쉬운 출력.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자, 그 다음에는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인데 이것 좀 신경을 써주지라는 것들인데 이 블루투스와 이 후방 카메라의 부재. 후방 카메라의 부재. 네. 어. 제가 따로 싸제로 장착을 했거든요. 후방 네. 카메라. 네. 두 가지 정도? 네. 나머지는 다 괜찮다는 거죠?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제가 차주님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튜닝 때문에 그런 거겠지. 이게 좀 단차가 조금씩 있는데 여기랑 여기도 그렇고. 요거는 제가 뭐 하시다가 네, 잠깐 네. 요 작업을 하다가 끼면 되나요? 네, 그냥 끼면 됩니다. 네. 네네. 한번 제가 뗐다가 여기도 네. 제가 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 네, 제가 꼈습니다. 그건 전혀 몰랐네요. 네네네. 네. 이쪽은 아마 제가 블랙박스 작업을 하다가 살짝 뜬 것 같은데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쪽은 제가 못 봤네요. 네.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일단은 지금 와서 보니까 미아타 살 거라고 후회가 되나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또 그거 제외하고 후회된 점이 있나요?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이 후회된 거? 후회. 후기가 살 걸 그랬나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거 말고 다른 거 살 걸 그랬나? 색깔 좀 별로? 색깔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아니, 제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아직 11개월밖에 안 됐지만 11개월 됐지만 그래도 많이 느끼죠. 네, 최근에 이제 신형 GR86이 너무 이쁜 것 같다. 네, 또 그게 또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차량 구매하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신형이 나왔다는 게 또 거기에 2400cc의 출력까지 높은 좀 더 높은 차량으로 나와서 그런 거?
그런 거 그치 그럴 수 네. 있지. 좀 약간 좀 후회할 수 네, 있지. 같은 차량인데 좀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차량이 나왔다는 게. 그치. 왜냐면 86이면 끝나면 좋은데 뭐 GR86이 또 뭐니 하면은 좀 그쵸. 내가 살 때는 86밖에 없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차 가지고 와서 수리하신 게 좀 있다면. 수리는 기존에 이 그 엔진 오일 쿨러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 네. 차를 갖고 온 날 이게 갑자기 엔진 오일을 뿜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오일 쿨러에 그게 결함이 있어서 이게 싸제로 장착을 한 거다 보니까 튜닝을 한 거다 보니까 뿜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떼버리고 이제 진정. 일단은 먼저 오일 같은 걸 다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수리를 했고 그 이외에는 딱히 뭐 소모품 교환, 타이어 정도 교환하고 그런 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수리는 안 들어갔습니다. 저거 보증보험으로 다 하셨죠? 어떤 거? 오일 뿜었을 때 중고차 딜러분한테 말씀해가지고 차 샀는데 뿜었다 오일. 아니요 그거는 제가 그냥 떼버렸습니다. 그냥 떼버리고 네. 그냥 떼버리고 그냥 다시 하면 되는구나. 달려있던 거를 그냥 그러니까 원래 없던 거를 튜닝해서 달았는데 그걸 다시 없앴습니다. 없애면 네, 되는구나. 그냥 어차피 제가 뭐 이 차량을 가지고 좀 뭐 서킷을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자, 여기서 또 제일 궁금한 건 메인터너스죠. 정비성인데 도요타도 있고 사설도 있지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래도 현대기아는 보면 뭐 블루 엔진 다 가까운 다 있는데 네. 86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이 영상을 봤을 때 나 이거 수리 이거는 내 동네 공업사 가도 고칠 수 있나? 조금 불가하다. 가능은 하겠지만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서 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것도 카페 분명 이 카페에 있죠. 거기 가면 성지라는 데가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존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아는 이제 지인 샵으로 가서 제가 자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자가로? 네, 할 수 있는 건 조금씩 하고 있고 다른 거 뭐 이거는 모르시는 분 팁이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성지 그런 데도 찾아가면은 되게 왜냐면 그분들이 86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이제 정비를 맡기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 센터는 생각보다 제 주변 지인은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86 찍으면서 들어간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다 어디 가서 다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식이 조금 괜찮은 후기형 뭐 20년식, 21년식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시는데 좀 이제 보증이 끝난 차량들은 한 번 제 주변에 아직 한 번도 들어갔다는 분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 뭐 브레이크 패드부터 해가지고 아까 물론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비싸다.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소모품은 저렴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엔진 오일 필터 같은 경우는 현대 자동차랑 호환이 돼요. 대박. 네, 그리고 이제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도 티볼리나 이제 모닝 17년식 이후 좋네. 차량 호환이 되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사제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애프터 제품이 한 군데서 나와요. 그렇게 새 제품을 이제 골라서 쓰면 되고요. 순정은 매우 비쌉니다. 순정은 비싸다. 제가 6만 원, 7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모닝 거를 지금 현재 해놓고 이제 엔진 오일 필터 같은 경우는 순정은 한 9,000원에서 만 원 가량 하고요. 제가 현대 거는 한 2,000원에서 3,000원 선에서 어떻게 호환이 되지? 다른 일본 차량도 호환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 차량, 근데 86 차량도 저도 검색을 많이 하고 동호회를 많이 찾아보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호환되는 게 많고 그리고 뭐 오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럼 일반 오일 쓰셔도 크게 무방하세요. 일반 합성유 쓰셔도 뭐 0W20을 쓰라고 권장을 하시지만 대부분 그냥 평균적으로는 5W30이나 이런 거 많이 그냥 넣으셔도 상관없고 그다음 뭐 다른 뭐 브레이크 오일이나 뭐 이런 거 패드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서 사면 뭐 아펙 패드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되면 충분히 구매를 하고요. 자,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탈 수 있냐, 유지할 수 있냐. 차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차에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한 월 이 정도는 벌어야 수리도 하면서. 이게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 크게 뭐 큰 사고나 이런 거를 안 난다면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중형차? 국산 한 중대형급? 정도 타는 그 연봉대라면은 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연봉이 얼마죠? 제가 저도 그렇게 많이 벌진 않기 때문에. 아니, 제가 차주님 벌이 말고 그냥 이 차를 타려면 내가 봤을 때는 한 300만 원? 300만 원 정도. 아니 월 300만 원 정도면. 월 300만 원 정도면은 네, 충분히 유지하고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 수 제 있을 생각에는. 자, 이 차의 고질병 결함 장고장인데 아까 고질병 말씀해 주셨고 뭐 그다음에 예. 장고장은 그렇게 막 있는 편도 아니고 그렇죠? 예, 생각보다 장고장이 없습니다.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배기를 해서 그런지 소리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아. 배기 소리가 조금 들려서. 들려서. 네, 그거는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음. 또 고질병이라는 거기보다 하나가 또 있는 게 저쪽 양쪽에 나가 보시면 차에 네. 저기 이 뭐라 그러지? 미등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사이드 쪽에 미등이 달렸는데 그게 잘 이제 빠지더라고요. 아, 빠진다. 네, 빠지고 이제 안쪽 핀이 자주 잘 부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게 저도 지금 한쪽을 한번 갈았고 지금 반대쪽도 흔들려서 제가 이제 피스로 고정해 놓고 이제 빠져서 이게 도망가요? 네, 날라갔었어요. 날아가는 한 거. 번은. 네.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아예 붙여놨거든요.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아예. 그런 것도 있고.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장고장 없이 잘 타고 있어요. 풍절음은 어떠세요? 잡소리나 풍절음? 없죠? 요 안쪽에서 조금 제 차만 그런지 모르는데 안쪽에서 조금 나더라고요. 아, 안쪽에서? 네, 대시보드 쪽에서? 네, 조금 나는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딱히 풍절음도 많이 없다라고 네. 될 것 같고.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솔직히 일본 차라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선들 처음에는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차를 타서 같이 어울리는 지인들 말고 이제 일반 주변 지인들이 봤을 때는 왜 굳이 이 차를 사냐 그런 반응도 있고. 저도 이제 애기 아빠다 보니까. 아, 정말요? 네, 저도 애기 아빠다 대박. 아빠다 보니까. 애기 아빠지. 네, 사실 이 차를 몰래 샀었어요. 아. 몰래 샀었다가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박. 와이프한테 좀 많이 미안한데 좀 그래서 일단은 너는 애기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왜 이런 차를 사냐. 이게 데일리로 쓰신 거예요? 네, 어차피 집에 와이프 차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아, 사무실가 따로 있구나. 그쵸. 네. 그거를 감안했을 때는 그쵸. 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하는데 주변에서는 굉장히 애기 아빠인데 아직 뭐 어르신 분들은 정신 못 차렸니 뭐니 이렇게 그럴 수 얘기를 있죠. 하시는데 뭐 그런 말을 하시는 거 외에는 제 주변 지인들은 그냥 차 멋있다. 멋있다. 네, 한번 또 이제 아까도 계속 나오지만 이게 또 막 애니메이션 차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런지 뭐 멋있다, 괜찮다, 뭐 나도 한번 타보자.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카페나 그런 데 보면 차량 이슈가 좀 있나요? 없죠?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커뮤니티 이슈 86 대해서는 딱히 없죠. 뭐 정말 심도 있게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꼭 알아야 될 점. 86에서 또 알아야 될 점. 이 차량이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굉장히 재밌고 정말 뭐지?
굉장히 이게 운전자를 키우는 차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유튜브를 찾아봤을 때. 음. 근데 그런 말도 맞긴 한데 굉장히 이제 좀 차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반대편으로 보면 이제 흉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무서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조심하지 않게 너무 조심성 없이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사고가 크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차량을 사셨을 때 좀 어느 정도 컨트롤, 네,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고 마인드 컨트롤도 좀 잘 해야 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뭐 연식별 차이라든지 등급 추천 선택 옵션이거든요. 네. 차주님께서 차를 만약 팔려고 다시 산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번에는 이 연식에 이걸 사겠다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후기형보다는 더 전기형을 한번 타보고 아, 싶어요. 오히려 더 전기형으로? 네. 왜요? 이 키로 돌리는 아, 그런 거, 감성 때문에? 네, 그런 감성이나 조금 더 이제 지금 탄 차량보다 조금 더 오래됐지만 이 차량이랑 한번 비교도 해보고 싶고 후기형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많이 전자적인 부분도 많아지고 한눈에 보기에도 괜찮은 부분도 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더 전기형? 감성적인 부분을 그렇게. 네. 자, 구매 예정자분이 제일 많이 고민하거나 궁금해한다는 거, 경쟁 차종? 이 차의 경쟁 차종이 8력의 경쟁 차종이 미아타인가요? 아니잖아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다. 네. 가격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그 미아타 MX-5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네네. 지금 현재 경쟁 차종으로서는 이 차량이랑은 아반떼엔? 벨로스트엔? 수동? 아니죠? 네. 저는 딱히 아반떼인이랑 벨로스텐까지 생각 안 해요. 미아타인 것 같아요. 미아타인 것 네. 같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요? 86. 추천하지 않는다. 저처럼 가정이 있고 네. 저는 정말 이제 집에 이제 차가 이제 패밀리용 차가 한 대 더 있고 이제 데일리용 겸 이제 저도 제가 즐기는 차로 사용하지만 이제 가족이 계신데 이제 자녀가 있는데 굳이 이 차를 한 대만 사야 된다면 이 차를 선택한다고 하신다면 그런 거에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야, 그 데일리로 이 차로 한 대만 탄다면 이거 용사가 그쵸. 아닌가요? 네. 용자급이잖아요. 카시트도 잘 안 실리더라고요. 한번 장착을 해봤었어요. 아, 대단하시다.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비추천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전륜과 후륜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있죠. 이제 후륜 같은 차량을 좀 많이 안 타보시거나 이제 컨트롤이 좀 힘드신 분들은 좀 다른 차량으로 연습을 하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요? 그냥 후륜 그냥 그리고 타면 되지 않나요? 이게 또 겨울 되면 눈길이 그치. 굉장히 이제 취약합니다. 후륜 맞아요. 같은 경우는. 뒤에 네. 돌아버려요. 그냥.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이제 더군다나 이 차량은 이제 오토도 나오긴 하지만 네. 이제 수동이 아. 좀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네. 이제 수동을 어느 정도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걸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이 차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 평이요? 네. 정말 예쁘고 재밌는 차? 예쁘집니다. 점수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4.8점 주고 싶습니다. 4.8점. 마이너스 0.2점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디오 부분이나 요 다른 이제 편의성에 대한 부재, 또 출력에 대한 부재로 0.2점을 마이너스 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이 차가 없어졌어요. 네. 돈 생겼고 이 차 다시 또 사나요? 아니면 저는 또 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매력있다. 전기형으로 살 것 같다 완전히. 네. 혹시 뭐 연식이 뭐 따로 있나요? 전기형은 몇 년씩 또 몇 년씩, 중기형은 몇 년씩? 제가 알기로는 이게 13년씩인가 14년씩 이전이 전기형이고 그냥 14, 15가 중기형. 그러니까 이 스마트 키의 부재라고 부재. 저도 완벽하게는 잘 몰라서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고 후기형은 뭐죠? 후기형은 16년식 이후부터는 16년씩 다 이후부터 후기형으로. 후기형으로 보고 있다. 네. 딱 이 계기판도 아예 싹 달라져가지고 네,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좀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 이거 말 못한 것 같다. 다 말씀하신 것 같긴 합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네, 뭐가 빠진 것 같으세요? 네. 이 차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휠 구하기가 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휠 구하기가? 네, 이 PCD 옵션이라고 하죠. 이 휠의 옵션이 옵셋이 굉장히 조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근데 대신 이제 PCD 체인저라는 걸 많이 끼고 이제 장착을 많이 하시긴 해요. 아니면 이제 일본에서 막 이런 데서 많이 구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거 구하는 거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나 뭐 딱히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끝인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끊을게요. 네.